천안 목천 지역 한 소각장이 소각시설을 확대하려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먼지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소정면 곡교천교 삼거리 일대에서 교통 사망사고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복청이 예술인 마을, 이른바 아트빌리지를 고운동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트빌리지가 조성되면 취약했던 지역 문화예술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 목천 지역 한 소각장이 소각시설을 확대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악취 등 기존 시설로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더 큰 피해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옥천읍 소사리 영흥산업은 하루 96톤의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현재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 소식에 집회를 여는 등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흥산에서 미세먼지 나면서 그 고무 탄내가 동네를 뒤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나몰라라 하고 96톤의 일일 처리 능력 가지고서도 천안시가 부족한 겁니까? 소각장이 처음 들어설 당시 24톤이던 소각 용량은 2012년 96톤으로 3배 증설됐습니다. 업체는 여기에 다시 120톤을 늘려 하루 216톤을 소각하고 하루 300톤의 슬러지 건조 처리 시설을 갖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천안시와 금강유역청에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폐질환과 암으로 34명이 사망하거나 투병 중이라며 객관적인 역학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영흥산업을 이전하라. 둘째, 도장리 마을을 매입하라. 주민 피해 보상하라. 영흥산업은 이번 증설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을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216톤 계획이었던 거를 192톤으로 줄였어요. 새로 신설 부분에 그 계획된 것도 지정 폐기물을 제외시켰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배출물질이 농도라든지 총량 측면에서 상당히 저감되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슬러지 건조시설 1일 300톤짜리도 재척시키는 거로. 또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선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25% 인상합니다.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수집과 운반,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해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가격은 1리터 봉투가 40원, 10리터 250원, 30리터 750원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가격 인상 이전 제작 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후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 시 대학 교수도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대학 교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을 운영할 민간 위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운영계획과 재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합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도내 학부모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올해 안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54.5%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와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초등학생들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적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나서 우리가 어린이집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방과학교도 만들지만 초등학생의 방과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있어요.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학교 협력을 통해 각 시군별로 한 곳 이상의 초등 돌봄 센터를 설치합니다. 내년에는 돌봄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확대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7시, 8시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에서 만들어보자. 미세먼지 대책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과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친 충남은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실내 체육관에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 이후 옛 충남도지사 관사에선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아이 키움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안 동남경찰서에서는 봉축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동남경찰서 불자회와 천안 불교 사업연합회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 천안역 일원에서는 천안 불교 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연등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백석대 총학생회는 매년 진행해온 벚꽃축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백석문화대 총학생회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모금에는 교직원들도 동참해 1,670여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세종시 소정면 곡교천교 삼거리 일대에서 지난해에만 교통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인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톤 트럭 앞 유리가 다 부서졌습니다. 2차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겁니다. 사고 차량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부딪힌 보행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곡교천교 삼거리 일대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는 4건에 달합니다. 사망 사고는 모두 한적한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내리막길의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데다 과속까지 이어지면서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내리막길인데다가 긴 장대교량의 그 커브 구간으로 있어서 앞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과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하고의 어떤 충돌 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좀 있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정면 대곡교차로에서 운당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22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구간 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도 현장을 방문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시야 확보와 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건 조도 확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CCTV 카메라 2개 정도. 세종경찰서는 이와 함께 소정면 무궁화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한 다기능 카메라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예술인 마을, 일명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행복청이 사업 대상지를 당초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서 고운동 일원으로 변경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번에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진경 산수마을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이 가운데 약 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예술인 마을, 이른바 아트빌리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화시설이 집적돼 있는 세종 호수공원 인근의 조성이 추진됐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등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이 일대가 떠오르면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바뀐 고운동 부지의 경우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고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아트빌리지 조성의 최적지로 꼽혔다고 행복청은 밝혔습니다. 우선 입지 검토 시에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원한 환경을 고려해서 1-1 생활권의 경사지 마을 단독주택 용지 일부를 대상지로 정하였습니다. 아트빌리지는 초기엔 청년 예술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활성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업무나 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게 됩니다. 행복청은 올해 안에 아트빌리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아트빌리지가 조성되면 비교적 취약했던 지역의 문화예술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시민들이 그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술 생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아트빌리지 조성이 사업 대상지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등으로 공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세종시가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세종시가 급경사지, 낙석, 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5곳을 조사한 결과 조치원읍, 침산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토사 유출과 수목 방치 등 위험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조치원읍, 침산지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정비 계획을 고시하고 정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목 방치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수목과 낙엽 제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 설명회가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국토연구원과 법제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과 SK트리캠 등 2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채용 규모는 130명 이상이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채용 전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취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미건축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청결 유지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우선 실태 점검을 통해 미건축 단독주택 부지 방치 쓰레기를 지역별로 데이터화하고 해당 동직원을 비롯해 시 환경관리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 청소와 근로자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이행 사항을 지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오는 29일까지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세종마을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과 합창, 역사 해설, 전래놀이 등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관련 전공자나 유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의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모집 공고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활동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전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이면의 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근한 동행 뽀송뽀송 빨래방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세종시 연서면과 농협 세종조치원금융센터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위한 도농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컴퓨터 학원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원 엔지니어링에서 소각로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27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 에이스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977-164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텍 솔루션에서 전자부품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52-05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맥널티에서 식품 가공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748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테크에서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6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강기업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089-58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